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장중에 항공주 이야기하면서 환율 부분도 잠깐 언급을 드렸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과연 이러한 흐름이 단발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요 환율 이야기와 함께 국내 증시 그리고 환율의 방향성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달러 환율 최저치까지 떨어졌죠. 워낙 강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하루 만에 20원 넘게 급락을 한 겁니다. 작년 연말로 환율 수준이 돌아가면서 1,300원대로 내려앉은 환율. 이 가운데 과연 수혜주는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이었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1,500원 선까지 위협하면서 이 환율이 1,480원, 1,500원 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1,500원 선까지 돌파하지는 않았고요. 달러 환율이 우리가 쉬는 연휴 사이에 대만 이 화폐에 따라서 엄청나게 요동을 쳤습니다. 6개월 만에 그래서 1,300원대로 떨어지는 건데 최근 한 달 동안의 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거의 고점 대비해서 100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485원 선이 넘어섰던 달러 환율은 지금 기준으로 1,37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만 달러 환율이 이 거래 만에 10% 넘게 급락을 한 부분이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미국과 대만과의 협상에서 대만의 통화 가치를 절상할 압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원화 절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이 왜냐하면 대만 못지않게 지금 미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 환율을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 환율은 달러 투매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0원대에서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다시 1,400원 선으로 빠르게 복귀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달러가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워낙 약세를 보이자 자금이 계속 유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외국인 자금 유출의 원인이 있겠지만 이 환율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 현상이 이번 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릴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덜 팔거나 아니면 들어온다라는 기대감인 거죠. 그동안 진짜 많이 팔았네요. 18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이어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들어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외국인들이 지난 4월 말일까지 9개월 연속 매도를 지속했습니다. 9개월이라는 이 숫자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에 11개월 정도 연속 순매도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후로 두 번째로 역대급 최장기간 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글로벌 위기 수준만큼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경제 여건이 안 좋나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 가계 경제가 좀 팍팍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융위기 수준까지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내 외국인 보유 비율은 20개월 내 최저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이 나타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개선돼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4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던 유가, 지금 WTI 기준으로 60달러를 하회하고 있죠. 그리고 원화 가치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집 나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달러원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환율이 하락할 때 주가 상승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업종과 종목군은 뭐가 있을까요? 어제 올랐던 종목군 대표적으로 항공주를 수혜주로 꼽기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이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를 본다라고 해서 과거에 한때 이제 중소형 석유 관련한 종목들이 또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분위기가 완전하게 연휴 사이에 반전된 상황 속에서 코스피가 2,700선을 단기간에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지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 코스피가
2분기라고 하면 사실 5, 6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00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데 지금 2,500선 전후로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레벨을 좀 더 높일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는 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수출 기업들의 내용을 좀 보자면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 기업은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다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게 되죠. 삼성전자가 환율이 5% 하락했을 때 외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손실이 3,652억 원가량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5% 하락했을 때는 1,300억 넘게, 그리고 LG전자나 SK하이닉스도 수천억대 손실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시장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손실이 이렇게 더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뭐 크다면 크고 뭐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수출 기업이 자체적인 환해지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손실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차츰차츰 천천히 원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은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게 되면은 대응할 수가 없고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시장에는 좀 악재가 되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여전히 그 외국인의 자금이 단기적으로는 유입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 있게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라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 항공주의 주가 상승은 뭐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그리고 뭐 유가도 그렇고 MRO도 그렇고 여행 수요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MRO 관련한 미국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달러 환율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달러 환율만 하락한 게 아니라 유가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 항공주 입장에서는 이제 유류세 우리가 내고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가의 비용이 이 실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항공주 활짝 주가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업계가 통상적으로 2분기가 비수기라고 해요. 근데 이번 2분기는 또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5월에도 황금 연휴가 있어서 해외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 투표만 한다면 6월 6일 그리고 투표일 이렇게 이틀 또 껴가지고 그때 또 여행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비수기라고 해서 보수적 접근을 얘기하지만 올해는 약간 또 우리나라 2025년 만에 특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계속해서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4일 일하거나 아니면 4.5일 일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근로기준법이 정말 많은 게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근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측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여행객들 뭐 해외도 그렇고요. 국내 여행도 그렇고요. 5일 이내 짧은 여행에 대한 선호 추세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5년도 여행 선호 일정을 놓고 보면요. 3에서 5일 정도가 무려 54%고요. 그리고 6에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겠다 하는 그런 수요가 20%, 일주일 이상의 18%, 그러니까 50% 넘게 대다수가 짧은 여행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뭐 트렌드 자체도 항공 기업에는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단거리 노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LCC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또 어제 모멘텀이 된 건 국내 항공 관련한 부품 생산하고 있고 MRO 역량이 세계 선두권에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배경이 깔리고 있는 항공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는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어제 정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2020년에 과거에는 2,900억 규모의 미군 관련한 수주도 있었기 때문에 이 MRO 얘기가 더욱더 약간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나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그냥 일부러 좀 생각하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항공주가 너무나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상승으로 그칠 것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달러 환율의 기조가 계속 1,300원대에서 혹은 조금 더 레벨이 낮아진다. 그리고 유가 흐름이나 이런 여행 트렌드가 지속이 된다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환율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항공주에 대한 투자를 지금까지 약간 꺼렸다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환율과 또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